皆さんこんにちは。私は長崎県対馬市で4年間国際交流員として活躍したイヨンジと申します。現在は日本語教師として高校で学生さんたちを教えています。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나가사키현 쯔시마시에서 4년간 국제교류원으로 활동했던 이현주라고 합니다. 지금은 일본어 교사로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나가사키현 쯔시마시 문화교류 자연공생과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쯔시마는 한국인들에게는 대마도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부산에서 불과 49.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국경의 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까우냐면 날씨가 맑으면 육안으로 부산 시가지가 보이기도 하고 핸드폰에는 한국 통신사가 잡힐 만큼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대마도는 지리적 그런 특성 때문에 옛날부터 한국과 오랜 교류를 이어왔는데요. 특히 하늘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조선통신사가 파견되던 시기에는 이 쯔시마가 통신사의 일본의 여정을 총괄하였고 조선과의 외교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주요 업무는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강좌였고요. 그 외에도 한국 요리 교실을 개최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쯔시마 시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방문을 해서 한국에 대해 알리는 그 문화 강좌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 조선통신사가 쯔시마시의 문화교류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 이제 매년 8월 첫째 주에 이즈아랑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약 400명이 넘는 한일 양국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축제 기간 동안에 국서교환식이라던가 환영만찬회를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조선통신사 관련 유적지를 안내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19년 이즈아랑 축제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좀 안타깝게도 노 재팬 운동이 이제 불거지면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과 일본 각 지자체에서 예정되어 있던 교류 사업들이 다 취소가 되던 상황에 있었거든요. 근데 쯔시마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문화 교류를 이어나가야 한다. 그런 한일 갈등의 그런 해결의 실마리는 문화 교류에 있다라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한일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Z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에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서 지금 현재 일본어 교사로서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생들은 일본어, 중국어, 한문, 정보와 컴퓨터라는 이 4개의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하는데요. 다행히도 감사히도 많은 학생들이 일본어를 선택해 주어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1월 일문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때 보험사마 교직이수를 했거든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전국적으로 일본어 교사 TO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선뜻 임용고시에 도전할 용기와 확신이 서지 않았고 그때는 뭔가 국제교류원이라는 업무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Z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쯔시마시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한테 어떠한 일이 적합한지 적성에 맞는지 고민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방문이라던가 시민분들 대상으로는 한국어 강좌를 진행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큰 보람과 즐거움을 느꼈었고요. 그래서 나는 통번역보다는 역시 가르치는 일이 나한테 더 잘 맞는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Z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그런 일본어 교사 TO가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임용고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히라가나, 가타카나, 숫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찬찬히 배워가면서 점차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 되고 문장은 읽을 수 있게 되고 기본적인 회화들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아이들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본 문화 또 함께 배우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에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Z 프로그램으로 일본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쌓았던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이 문화 수업을 할 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그런 경험담을 들려주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그걸 좀 흥미로워하고 또 재밌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일본어 교사가 되려면 중등 임용고시를 응시를 해야 되는데요. 또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정교사 자격증 2급과 한국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교육학과 교수법은 물론 일본어의 그런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일본어의 음성의문, 문자어휘, 문법, 문화, 문학 등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그런 Z 프로그램의 경험의 덕을 톡톡히 봤는데요. 왜냐하면 시험이 다 일본어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필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지문도 다 일본어이고 그다음에 답변 또한 일본어 논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을 보게 될 경우 일본어로 수업을 시연해야 되고 일본어 면접을 봐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높은 일본어 실력과 그런 교육학적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Z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일본어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좀 임용고시를 수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는 선택 과목의 특성상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사가 이 학생들의 관심사를 따르는 그런 노력을 수반하지 않으면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학습 동기를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이 어떤 좋아하는 작품이라던가 좋아하는 어떤 문화 콘텐츠, 캐릭터, 배우, 아이돌 등 그런 최신 문화 트렌드를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그런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걸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연구해보고 그래서 그런 문화 요소들을 수업에 적절히 녹여내고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후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계신 그 각 지자체에서 쌓은 언어적 능력이라던가 그런 문화적 이해, 문제 해결 능력, 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한 협업 경험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든든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Z 프로그램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좀 고민해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이 Z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도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고 느낀 거는
이 교사는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업 외에도 자잘자잘한 업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기 중에는 그런 자잘자잘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이제 자기 개발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를 이용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기 중에 부족했던 잠을 겨울방학을 이용해 보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2월이 되면은 이제 새학기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학기 연수를 하면서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Z 프로그램을 응시를 할 때 1차 필기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전과 일본 사전인데 시험범위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비교를 해보면 Z나 임용고시나 시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불안을 생각하면은 둘 다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임용고시는 어떤 교사로서의 어떤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고, 그다음에 또 교사로서의 자질이라던가 또 교육학적 이해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요하다 보니까 임용고시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용고시 때가 더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Z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제 인생이 걸리는 시험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시험이었다 보니까 임용 때가 더 떨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시험에 응시를 하는 지원자들의 수준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어디에서 판별이 나냐면은 이 지원자의 약간 자신감? 여기서 되게 다 차별화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리더라도 그런 긴장된 티를 내지 않고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답을 했던 것이 좀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Z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환학생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면 굉장히 아이들이 흥미로워하고 대학에 그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도 한번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면은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던가 아니면 일본 유학이라던가 일본 어떤 취업에 대해서도 조금 다양한 선택지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조금 질문에서 포인트가 좀 벗어나는데, 교사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일본어를 단순한 교과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실질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일본어에 흥미를 느끼고 일본어를 더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최소한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이게 얼마예요? 도쿄역이 어디에 있어요? 돈가스 2개 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의 어떤 회화를 하고 싶다, 더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대마도에서 생활할 때 가장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게 해준 게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강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적게는 초등학생, 많게는 90대 할아버지 할머니,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과 교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랑밖에 그런 교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대마도 시절 때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교류했던 시절이 또 그립고, 또 츠시마의 자연 경관과 신선한 먹거리가 그립습니다. 요즘 워낙 학생들이 너무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그런 개개인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 깊은 선생님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학생들은 자기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러니까 친구처럼 내 이야기를
깊게 이렇게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선생님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렇게 학생들의 시선에서 그런 눈높이에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